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네네. 그렇죠. 11월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있는데요.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재선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게 아닌가.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유리한 고지를 지금 점하는 이 현상을 봤을 때 미국의 내년 대선 시나리오별로 전략을 짜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?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이 자기 재임 기간에 이 그 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 경기가 그 소프트 랜딩을 안착을 시켰는데 뭐 본인이 한 거보다는 이제 그 연준 파웰 쪽하고 이제 뭐 산업계가 되게 노력을 해서 한 건데 그렇게 경기가 가시적으로 좋아지는데도 이렇게 인기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. 그래서 이제 실제 경선을 네.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해봐야 되겠지만 고령의 문제가 계속 시달리고 그런 네. 이슈가 많이 지적되고 그래서 과연 바이든이 경쟁력이 있는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등판을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 문제도 계속 노출이 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뭐 여론조사를 하면 그 지지도가 높게 나오지만 본인 자체가 계속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. 어떻게 전개될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 투자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컨트롤을 못하는 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스크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을 하려면 예. 그 은행 예금을 들어야 되죠.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팩터들은 큰 내가 장기 그 주식 투자의 성과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. 그래서 금리도 제가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큰 금리의 흐름은 알아야 되지만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듯이 네.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주로서 길게 그 기업이익의 상승이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정치와 관련된 것들은 노이스다. 왜냐하면 국내에서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 누가 되는지 그게 우리 주가에 큰 영향 없잖아요. 그만큼 비슷하게 그 미국의 선거가 그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네. 우리가 길게 보면 그것이 과연 애플의 주가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교수님, 그 중국 쪽은 어떻게 보세요? 올해 정말 락다운 이후로 급반등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 많이 못 미쳤던 게 사실입니다. 그런데 내년엔 5% 회복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데 공감하세요?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성장성이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졌죠. 뭐 올해 내년에 실제 성장이 한 4, 5% 된다.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되게 중요한 2대 경제 대국이고 네. 그 다음에 소비 측면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죠. 가령 우리가 전기차 하면 전기차 시장으로 가장 큰 데가 해보고. 중국이니까. 네. 근데 이제 중국은 그것을 직접 우리가 플레이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중국 주식을 사거나 중국 펀드를 사는 것보다는 네.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을 서양 기업을 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제가 한 15년 전에 이제 미국 회사 다닐 때 그 IPO나 이제 딜하러 중국에 방문을 많이 했어요. 중국 기업들 많이 받고 그런데 중국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런 걸 겪었는데 회계 부정 가능성이 항상 높아요. 그것에 대한 그 죄책감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버블이 이제 결국 터지는 그런 과정인데 네. 그 과정에 있어서 숨겨진 부실.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우리 앵커님은 경험을 못했겠지만 98년에 한국의 대기업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그 회계 부정을 했었거든요. 분식 회계를 했었죠.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예. 그 거의 없죠.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철저히 그 예방하고 이제 그런 것을 잡아내는 투명성이 많이 생겨서 네. 그 선진국이 우린 됐으니까.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 그러한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과정. 회계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.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된 그 중국 회사가 러킨 커피라고 스타벅스를 압도하는 중국의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도 매출액의 30%를 부풀린 그래서 이제 그 상장 폐지가 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멀쩡한 기업들도 그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을 직접 사기보다는 중국에서 돈을 버는 가령 이제 뭐 프랑스의 명품 회사들 LVMH나 뭐 케어링이나 이런 데들 이런 데가 중국 매출이 한 3, 40%쯤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데에 투자를 하는 게 간접적으로 저는 좋은 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교수님 그러면 이제 내부로 좀 가볼게요. 우리나라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? 지금 미증시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산타랠리가 온 것 같긴 한데 또 그렇게 시원하진 않습니다. 많은 분들이 주도주 쉬어가면서 아쉽다고들 이야기하시던데 산타랠리 대신에 그 까치랠리 1월에는 좀 랠리가 올 수 있을까요? 저는 단기적인 주가는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이 장기적인 투자 성과가 미국보다 못해요.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30년, 50년, 100년을 보면 배당 포함한 연 투자 리턴이 주주 입장에서 총 받는 수익이 한 10%에 거의 수렴을 해요. 네. 이제 뭐 앞으로 조금 그보다 낮아질지 모르지만 그만큼 미국 기업이 다이나믹하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예.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올 것 같으세요? 우리 1, 20전을 놓고 보면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는데 앞서서 감익 이야기도 하셨고 그래서 매년 뭔가 이 사이클적으로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. 평균적으로 절반은 되나요? 그러니까 절반보다는 좀 높아요. 미국의 한 절반? 6, 7%쯤 되는데 오, 근데 삼성전자를 빼면 5% 예. 미만이죠. 그러면 그렇군요. 실제 주가가 그 하락하니까 이거는 뭐 1, 2년이 아니라 10년, 20년을 보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만큼 한국 기업의 기업이익의 성장의 모멘텀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실망을 해서 이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데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주가는 산업은 우리가 엄청나게 이 기본적으로는 우상향을 하지만 그 우상향의 곡선이 좀 평평해지죠. 성장성이 떨어져 하지만 변동성은 그 세계에서 안에서 여전히 봤을 때. 큽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구조가 그 여전히 세계 경제의 레버리지가 큰 예.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네. 마침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몇 달 됐죠. 그다음에 내년이 기업이익이 바닥을 치고 회복이 되는 국면이에요. 그럴 때는 주가 수익이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실제 올해 상반기에는 기업이익이 국내 코스피 대표 기업 중심으로 이익이 한 반토막 났죠. 50% 빠져서 내년에는 한 5, 60% 기업이익이 회복된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예. 그 다음에 후년 2025년에는 20%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바뀔 수는 있어요. 하지만 큰 흐름은 이제 바닥에서 기업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가 3천 탈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왜 그렇게 안 보냐면 애널리스트들은 성향이 올라갈 때는 보수적으로 얘기해요. 공격적으로 안 합니다. 왜냐면 너무 튀면 자기가 부담이 가니까. 그리고 빠질 때는 또 괜찮게 맞아.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2,700, 800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마음속으로는 3,000을 갈 수 있다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실제 얘기를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3천 탈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것은 예. 내년에 한 5, 60% 기업이익이 회복이 되고 2025년에 20%가 회복이 돼도 과거 이익의 픽보다는 낮아요. 왜냐하면 50% 감익한 거에서 이제 올라가니까. 하지만 그러니까 3,300을 올라가는 거는 당분간은 어렵다고 보이지만 네. 3,000은 내년 이익 회복이 상당히 가파르게 우리가 네. 가시화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. 이제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뭐 장기적인 그 투자는 한국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. 특히 삼성전자를 빼고 놓고 보면 좀 낮습니다. 되게 안타깝게. 하지만 이제 이익의 회복 국면에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. 내년에 주가는 괜찮을 것 같다.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한 5에서 10%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한국이 지금 2,560인가 그렇죠. 그래서 3,000 하면 뭐 한 15% 20%니까 오히려 좀 드물게 한국 주가가 미국보다 좋을 수 있는 그런 내년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또 누가 주도를 할까요? 라는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. 올해 상반기에는 2차 전지였습니다, 교수님. 전기차가 지금 전방 산업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조정을 깊게 받았습니다. 물론 수급적인 요인도 있다고는 하지만요. 하지만 대세는 결국 가야 할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고 2차 전지, 전기차 산업을 보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? 그러니까 내년에 뭐 내수는 계속 침체를 보일 것 같아요. 반면에 수출은 이제 그 회복 국면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잘 나오잖아요. 수출 네. 증가율도 지금 탄력을 받고 있고 그다음 무역 흑자, 경상수지 흑자로도 돌아서고 그래서 수출과 설비 투자가 견인을 할 것 같아서 네. 우리가 한국의 역시 대표적인 종목들 반도체, 자동차
제 생각에 선방을 할 것 같고 오.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에 그 SK 하이닉스랑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바뀌었죠 이번 주에 네네, 지난주에. 근데 그걸 올렸을 때 말이 되느냐 막 그런 비난을 많이 오. 받았어요.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메모리 사이클은 이제 올라가서 SK 네.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레버리지가 큰 산업이고 어.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전체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가 계속 부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예. 나오는데 주가는 유지가 돼서 밸류에이션은 더 높아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주가를 지금 서포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역전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내년이 아니라 올해로. 그러니까 주가는 상당히 똑똑합니다. 아. 그래서 배터리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는 저를 왜 좋게 보냐면 그 전기차로 전환은 그 지금 멈춘 게 아니고 약간 딜레이가 지연이 된 거예요. 그리고 내년에도 그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감소가 아니라 한 20-30%는 증가를 할 거예요. 그래서 네. 40-50% 증가율에서 20-30%로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급이 좀 지연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실제 현대차 같은 데 그룹은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네. 기존의 내연기관도 잘하지만 전기차 기존 전통 자동차 업체치고 전기차 전략을 지금 제일 잘 구사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매력이 있고 특히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해 온 게 우선주. 왜냐하면 똑같은 보통주와 모든 게 똑같은데 의결권만 예. 없잖아요. 근데 50% 싸게 살 수 있으니까. 근데 이제 현대차 우선주 최근에 많이 올랐죠. 우선주나 이우선주 많이 올라서 예. 보통주의 한 60%의 거래가 되는데 네. 현대차가 퍼가 4배면 우선주는 2배에 살 수 있는 거고 반에 사니까 현대차의 배당 수익률이 5%면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은 90% 아니 9에서 10%. 그러니까 당연히 우선주를 사야죠. 그래서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60-70%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안정성도 있고,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8에서 한 10% 됩니다. 우선 네. 현대차 우선주는 거기다가 성장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진짜 매력이 있는 주식이다. 와, 자동차와 반도체. 특히 그 바톤을 이미 이어받고 있는 이 반도체 중심의 분위기를 감안해 봤을 때 하이닉스 아웃퍼폼 이야기를 미리 하셨어요. 지금 14만 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. 삼성전자도 그렇다면 9만 전자, 10만 전자까지의 회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나요? 아까 내년에는 뭐 9만 원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7만 원 이제 초반대니까 네. 이익이 이제 따라 올라와 주면 당연히 가능하고 과거 고점이 우리 9만 6천 원이었나요? 그거 탈환은 결국 2025년 그러니까 지금로부터 1년 반 후에 삼성전자 이익이 어떻게 될 거에 달려 있는데 과거 우리 사이클이 어느 정도 재현이 된다면 네. 9만 원 넘어서 10만 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. 오.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제품 경쟁력은 네. 과거 5년 10년 전보다 상대적인 비교 우위는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. AI 측면에서도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?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뭐 메모리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있었는데 그런 예. 우위도 좀 그 떨어지고 그만두고.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서도 애플하고 또 격차가 사실 벌어지잖아요. 그 생태계가 필요한데 네. 그래서 이제 다른 부문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들이 드러나진 않아서 그래서 뭐 사이클이 돌았으면 이제 이익은 많이 나지만 그것에 대해서 높은 성장성을 주고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좀 예. 어렵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내년에 삼성이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제 AI 가우스를 탑재한 폰을 출시하게 되면 그때 또 교수님의 판단도 저희가 한 번 더 모셔서 네네. 들어보겠습니다.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. 투자자들에게 내년 자산 배분 전략을 주신다면 올해 미국, 한국 50대 50 아니었습니까, 교수님? 내년은 바뀌나요? 그러니까 그 전에보다는 그 채권이나 예. 예금 금리가 매력이 높아졌어요. 그래서 어. 이제 뭐 우리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3-4%짜리 요즘 찾기가 쉽고 그다음에 채권도 한 4% 정도 예. 국내 채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형 초대형 IB를 하는 그 우량증권사의 그 기업보험 RP 6개월짜리가 5.2%나 됩니다.
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. 대한민국의 장기 주식 투자 수익률이 5%보다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. 근데 5.2%라는 건 개런티는 아니지만 리스크가 별로 없으니까. 그래서 네. 제 생각에는 금리 상품을 조금은 좀 갖고 갈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주식을 한다고 치면 주식에서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편식을 하면 안 된다.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섞어서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베이스 케이스는 50대 50이 좋은 것 같아요. 왜냐 미국이 장기적인 성과가 더 좋아도 네. 미국은 그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잖아요. 환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의 부족, 비교 우위가 이제 우리가 없으니까.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한 반 갖고 가고 대한민국 주식을 반을 갖고 가는데 우리는 성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압축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배당을 좀 주는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은행주가 금융지주사가 성장성은 높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관치 때문에 항상 정부의 간섭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은데 주가가 만큼 낮은 만큼 또 배당 수익률이 높습니다. 네. 그리고 앞으로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데들이 그 관여를 하면서 배당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면 6%, 7% 종목에 따라서 10%의 배당 수익률을 받으면 주가 상승이 없어도 나의 토탈 리턴이 10%가 넘을 수가 있죠.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금융 지주사들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. 예. 힌트들 다 나왔습니다. 갑진년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할까 고민이신 연말 연시 이 궁금증을 이 시간에 다 해소해 주셨습니다.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우리와 꾸준히 잘 갈 미국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더 풍성해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.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나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님 함께했습니다.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, 교수님. 네, 감사합니다.